칠판 이쪽 봐야 되는데 괜찮겠어? 저쪽 팀? 잘 보이게 자기 자리가 지금 칠판이 잘 보이는지 체크하시고, 그리고 필기할 거 필기노트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자리 좀 옮겨도 좋겠어요. 화면이랑 여기 칠판 볼 거니까 필기노트. 여러분, 그 대학을 가게 되면 저는 대학 때 보이스 레코더 썼어요. 그래서 강의를 다 실제로 녹음했거든요. 보이스 레코더 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에버노트라는 게 있어요. 에버노트라고 있는데 약간 메모장 같아. 저기 어디죠? 우리 맥북에서 쓰는 메모장 같은데 거기는 이미지를 넣거나 표를 만드는 게 조금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면 화면 한 번만 띄워줄래요? 제 랩탑 화면 들어가죠. 지금도 여기 제 메모장에는 가면 메모장 안 열리네. 아니 가끔 이래. 강제 종료를 해야 되나? 강제 종료 무시해야지. 이렇게 가면 제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제가 공부하는 파트는 지금 신학교 이렇게 공부하는 거 있으면 제가 지금 두 과목을 들어요. 이렇게 두 과목을 들으면 1주차에 내가 해야 될 것들 싹 체킹해서 하고, 2주차 해야 될 것들 못한 것들도 있어요. 3주차 해야 될 것들, 이런 식으로 메모장에 다 리서치 논문, 페이퍼, 수업 들었던 거 다 썸머리해요. 이렇게 이제 그 각 수업에 대한 썸머리 이런 것들 싹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노트가 다 남아 있어요. 심지어 책 읽은 것도 한 줄 독서 노트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게 다 재산이 돼요, 여러분한테. 다 이렇게 지나가는 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노트 정리하는 거를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화학 수업 들어가기 전에 어제 잠깐 보고, 공부할 때 이거는 좀 알아야겠다 하는 거를 제가 좀 한번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첫 번째는 여러분, 공부는 다 똑같아요. 신학을 하든 아니면은 컴퓨터 공학을 하든 모르는 것을 배울 때는요 다 똑같은데, 첫 번째는 개념을 익혀야 돼요. 개념을 익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학습해야 될 전반적인 내용을 익히는 거, 요거 파트가 중요하고요. 그 개념을 기반으로 이제 뭘 하냐면, 내가 이걸 아냐 모르냐라는 것들을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아냐 모르냐라는 것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를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뭐를 점검한다고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이걸 이제 요즘에는 메타인지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거든요. 점검을 하는 이유는 분류를 하기 위함이에요. 분류를 할 건데, 분류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아는 것들, 그냥 아는 거야. 그건 아는 거야. 아는 것들은 알게 두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헷갈리는 거, 근데 이제 분류를 일단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분류하고, 그리고 나면 진짜 뭐를 하는 거냐면, 그 몰랐던 것들을 다시 익히기, 다시 개념을 숙지하는 이 시간이에요. 이거 자체가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으로 한번 보자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수업을 들어요. 여러분이 이거 수업 색깔 차이가 좀 나야겠다. 이게 왜 이렇게 흔들릴까? 여러분이 수업을 들어요. 수업을 들을 때, 그리고 나면은 뭘 하냐면 문제를 풀어요. 문제 풀기.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면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분류를 해야 돼요. 이걸 잘 안 해. 그냥 채점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이제 채점하고 나서 분류를 해야 돼요. 어떤 분류를 해야 되면, 첫 번째, 아는데 틀린 문제가 있어요. 맞은 문제는 그냥 제끼고.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 찍는 거를 했을 때에는, 수능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찍는 것도 하라 그래요. 검정고시는 찍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수능 공부하는 애들은 찍기라도 하라 그래. 왜냐면 찍는 것도요, 5개의 보기 중에 절대 아닌 것들을 제하고 나서 한 2-3개 중에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게 뭐일까라는 것을 판단하는 연습을 하라고 찍으라고 하는데, 아닐 때에는 찍은 것은 꼭 체크하라 그래요. 찍은 거는 꼭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이건 어떤 문제야? 내가 헷갈리는 문제야. 진짜 헷갈리는 문제. 그리고 정말 모르는 문제 있어요.
요 세 가지를 채점이 무슨 뜻이냐면 분류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분류하는 거.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는데 틀린 문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스스로 다시 너희가 정리했던 수업 시간에 꼭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거야. 여러분의 교과서는 알아야 될 내용을 정리해 놨는데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나만의 노트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나만의 노트로 정리한 걸로 가서 아는데 틀린 문제는 내가 한번 확인하면 돼요. 확인해가지고 이거야 아 이거 왜 이렇게 틀렸지? 아 이렇게 해서 체크하면 돼요. 자, 수업 시간에 들어올 때 뭐 해야 되냐면 헷갈리는데 모르는 문제를 이제 가지고 공부를, 자 여러분 이 과정이 개인 공부예요. 개인 스터디. 헷갈리는데 틀린 문제를 노트로 가서 체크를 해서 아 내가 이거를 암기해야 됐었구나, 이 부분에 이해가 잘못되어져 있었구나,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내용이 다른 내용이었네 라는 것들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그리고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과 모르는 문제가 뭐냐면 수업 시간에 질문해야 될 파트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런 식으로 진도가 진행이 되는 게 모든 학문이 다 그래요. 이게 모든 학문이 다 그래. 이걸 안 쓰네? 다들 이렇게 똑똑한가 봐. 써. 왜 쓰라고 하는 줄 알아요? 머리에 익히라고 하는 거야. 머리에 익히라고. 쓰려면 한 번 더 감각을 써먹어야 되니까. 쓰기 위해서 한 번 더 감각. 그래서 자기 천재인 줄 알고 머리로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딥하게 공부 못해요. 이거 써놔. 한 번이라도 써놔. 손이 엄청 바빠야 돼. 자, 근데 이거를 다 나처럼 쓸 필요 없이 여러분 방식대로 줄임말로 쓰는 사람도 있고, 줄임말로 써도 되고, 어쨌든 도식화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누군가에게 말을 잘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잘 분류하고 도식화해야 돼요. 그거를 계속 써서 연습을 하시라고. 왜 이걸 쓰는 시간을 줘야 되냐? 이거를 얘기할 때 썼어야지. 이미 얘기할 때 쓰는 사람들 있었고, 아닌 사람들은 그냥 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사실은 응축해서 리니저 아카데미로 지난 몇 주간 했죠? 40시수 수업 다 했잖아요. 그걸 개념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들을 빨리 분류해야 돼요. 영어 단어 외울 때도 똑같아요. 200개를 외우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스크리닝 해야 돼. 뭘 해야 돼? 스크리닝. 뭘 해야 돼? 스크리닝. 스크리닝이 뭘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체크해서, 아는 거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하고 모르는 거는 연두색으로 칠해가지고 모르는 거를 좀 더 딥하게 외우는 거.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모르는 거 체크하고 또 모르는 거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하고 그리고 나서 익히고, 이게 계속 습관이 될 수 있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과학 시험을 본다 그러면 수업 듣고 문제를 풀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체크해서 아는데 틀린 문제는 내가 개인 공부하고, 헷갈리는 문제나 모르는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파트들을 질문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수업을 열심히 들어. EBS 강의 열심히 들었어. 메가스터디 강의 열심히 들었어. 그리고 자기 공부했대. 그 자기는 원래 공부를 못하는 것 같대. 왜냐하면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건 공부하는 거에 4분의 1쥐밖에 안 되니까 그걸 점검하고 분류해서 익혀야 되는데, 이 시간이 사실은 가장 많아야 되는데 다 채점하고 끝나는 거야. 채점하고.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가봅시다. 두 번째는 내용을 정리할 때, 내용 정리할 때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분류를 해야 돼요. 분류. 자, 지금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정리하고 있냐면 과학이라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 과학이라는 내용에 큰 대분류가 4개가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준 거야.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리,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화학, 그 다음 생물, 그 다음 지구과학 이렇게 생명과학, 지구과학, 화학, 물리 이렇게 있어. 자, 물리에서 여러분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물리에서, 그쵸? 힘과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운동이 있다 그랬지. 자, 힘에는 어떤 종류가 있죠? 지금 력자 붙은 애들이 다 힘이야.
력자 붙은 애들이 뭐가 있었지? 중력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마찰력. 또 뭐가 있었어요? 탄성력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어요? 자기력, 전기력, 뭐 부력 이렇게 쭉 있었죠. 그리고 그 힘들이 어떤 운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배운 게 있어. 뭐였냐면 운동량이라든지 뭘 배웠지? 충격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구하는 거 좀 배웠죠. 힘과 운동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또 뭐가 있죠? 열과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전기와 자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또 마지막 뭐가 있었죠? 그렇죠. 파동이 있었어요. 이번 검정고시 때는 이 파트 안 나와 지금. 여기서 꼴랑 하나 나온 게 뭐였냐면 열기관이에요. 열기관의 효율에 대해서 구하는 공식 기억나요? Q1은 W 플러스 Q2였다. 요거 한 문제 딱 나올 거야. 그거 말고는 없어요. 자, 전기와 자기에서 뭐가 있었지? 전자기 유도하는 방법 있었죠. 거기서 검육에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발전기.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데 동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수력발전, 파력발전, 조력발전 막 이런 여러 발전기 있었어.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어요? 전기를 이동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동시키는 과정. 그걸 뭐라면은 전기 수송 과정이에요. 전기 수송 과정. 전기 수송 과정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발전을 시키고 송전을 하고 그 다음 뭐합니까? 배전을 해. 그런데 그때 쓰는 게 하나 있었어. 뭐를 안 되겠지? 전압을 빵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였어요? 변압기. 이런 거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렇죠? 자, 이것까지가 검정고시의 끝이에요. 그러면 봐봐. 여러분이 이거를요, 대분류를 과학 안에서 물리화학, 지금 이 시간 내가 이거 끝나고 나면 뭐 할 거냐면 화학 할 거야. 화학. 이해돼요? 화학 할 거거든. 자, 그런데 생물하고 지구과학 할 건데 어제 물리했을 때 여러분이 필기를 할 때 잘 봐. 필기를 할 때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구구절절 막 다 쓰잖아. 그럼 나중에 이게 스토리텔링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안 된다고. 그런데 어제 제가 첫 시간에 물론 I know I got tired because I cannot 이거 수업 잘 못했어. 맞아.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전해줬잖아. 뭐였어? 과학은 물화생지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과학은 물리는 요 네 가지 파트를 너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 배울 거야 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잘 봐요. 이걸 기반으로 뭐 해야 되냐면 필기를 해야 돼. 이게 필기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거든요. 노트 정리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인데 뭐냐면 큰 대분류를 기반으로 소분류를 넣을 줄 알면 그러면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요. 자, 물리는 뭘 배운다고? 힘과 운동이랑 열과 에너지랑 전기와 자기와 파동을 배워. 그런데 지금 검정고시에서는 파동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에너지도 거의 안 나와. 뭐냐면 열 파트에서 요거 좀 나오고 힘과 운동에서 요거 좀 할 거야. 여기서 더 있네. 우리 여기 뭐 했었죠? 여기서 중력 파트로 들어갔었어요. 운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력 파트에서 뭐가 들어갔지? 자유낙하 파트 하나 들어갔었고 또 뭐가 있어요?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그렇죠? 그래서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의 운동이 달랐어. 수평 방향은 어떤 운동하지? 등속 운동. 연직 방향은 어떤 운동하지? 등가속 운동. 그거 배웠어. 그렇죠? 요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서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까지 분류할 수 있으면 대박. 그런데 실제로 필기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는요, 대분류가 있어야 되고 소분류가 있는데 대분류, 소분류 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차례예요. 차례. 모든 책들은 뭐가 있냐면 목차 차례가 있어요. 이 목차 차례가 사실은 대분류에 속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검정고시를 나중에 공부를 한다. 지금 공부하죠? 검정고시 책 딱 보면은 총 9섹션으로 되어져 있어. 이 9개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를 막 우리 외웠죠. 수업 시간에는 제가 이것까지 다 외우게 시켰거든요. 못 외우면 막 엎드려받쳐 시키고 막 그랬어요. 처음에 뭐요? 물질과 규칙성, 그리고 뭐요? 자연의 구성 물질을 다 배우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 물화생지가 쭉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치? 역학적 에너지,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그리고 나서 화학은 뭐예요? 결합 파트. 뭐 이런 것들 쭉 배운다 들어가죠. 그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 학문을 요거 하나 맞추고 요거 하나 맞추고가 아니라 이 전체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라고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통합적인 문제가 풀리니까 그래. 자, 요거 두 가지 내용 정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쭉쭉쭉쭉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메모장 쓸 때도 이렇게 돼 있다. 처음에는 대분류를 여기다가 쓰잖아요. 그럼 이 과학과 같은 대분류는 뭐가 있을까?
수학, 뭐 이렇게 교과목들 종류들이 교과목 종류로 뭐 예를 들어 여기 사회다. 그러면은 과학은 총 뭐로 이루어져 있다? 4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사회는 뭐 사회와 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뭐 법과 정치 이렇게 해서 쭉 나뉘어져 있죠. 그러면은 그 물리는 한 칸 띄어쓰기 하는 거야. 얘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탭을 우리 이제 그 랩탑에 탭 한번 누르죠. 그 탭이 뭐냐면 분류 기능이야. 분류 기능. 탭 한번 누르면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물리를 써. 그러면은 물리 안에 세부 내용은 탭 한번 더 눌러서 써. 뭐 이런 식으로 실제 논문이 작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논문 작성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그거 할 거 아니니까 화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자, 봅시다. 화학은 필기 대분류 한번 알려줄게요. 자, 화학 파트 여러분 기억나요? 하나는 물질의 구성이었죠. 그 다음 뭐였어요? 맞아요. 물질의 성질. 자, 그 다음 뭐였습니까? 물질의 변화. 마지막이 사실은 결합이에요. 결합. 물질의 결합. 원자가 뭐가 되고 분자가 되고 걔네들이 다양한 어떤 이렇게 화학적인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이 되니까 이건 물질의 결합까지. 자, 화학은 이렇게 4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안에서 검정고시 때 배울 거는요, 물질의 구성 파트 안에서 오늘 뭐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구성 요소, 물질의 모든 구성 요소는 원소예요. 그래서 원소에 대해서 배울 건데 원소가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어서 원소에 무엇을 배울 거냐면 주기를 가지고 있는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원소는 총 몇 개가 있다 그랬죠? 118가지가 있어요. 온 우주를 이루는 모든 물체는 이 118가지의 블럭이 어떻게 모이느냐에 따라서 물체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118가지를 가지고 클라라 몸도 이 118가지 중에 몇 가지가 나를 이루고 있고 요 판도 그 118가지의 구성 요소 중에 원소가 이루고 있고 얘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자, 이 원소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각 주기마다의 성질이 있어요. 원소의 주기마다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족이라고 얘기할게요. 그 족마다 성질이 있어요. 비슷한 성질이 있어. 그거를 한번 배울 건데 1족 아이들이랑 17족 아이들의 성질만 먼저 배울 거예요. 자, 1족 아이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불렀죠? 알칼리 금속이라고 외워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17족 아이들을 뭐라고 불렀죠? 할로젠 원소들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요 두 아이들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는 거, 원소의 성질. 그렇게 이제 배우고 나면 이 친구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에 있어서 먼저는 결합 방식, 원소의 결합 방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결합 방식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온 결합, 두 번째 공유 결합, 물론 3번째 금속 결합도 있지만 우리는 금속 결합을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합 방식 봅시다. 주기율표를 배우고 나면 이 아이들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걔네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한 방식들을 좀 간단하게 배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반응들이 있어요. 2가지 반응을 배울 거예요. 뭐냐면 산화와 환원 반응을 배울 거고요. 자연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산화와 환원 반응입니다. 2번째는 뭘 배울 거냐면 중화 반응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중화 반응. 오늘 화학 시간은 끝. 검정고시에서 나오는 화학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굳이 나누면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그 성질이 어떠한지, 얘네들이 어떤 결합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정리할 때는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화학은 요거 첫 번째 주기율표 체크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 원소의 성질에 대해서 알 거다. 요 두 가지. 세 번째, 결합 방식에 대해서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알 거다. 네 번째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 이 반응 요 네 가지만 검정고시에서 다룰 거다. 오늘 전체 공부할 파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 원소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요, 모든 물체를 다 그냥 다르게 만든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재료를 약 90가지를 이렇게 형성했죠. 그 90가지를 가지고 뭐 했냐면, 그거를 2개를 결합하든지 10개를 결합하든지 여러 가지 결합 방식을 통해서, 마치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레고가 있어요. 레고가 아무리 멋진 레고도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다 쬐깐한 네모난 레고 블럭을 다 껴맞춰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창조 세계는요, 그냥 하나 덩그러니 얘 만들고 이렇게가 아니라 기본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기본 재료를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주먼지라고 합니다. 우주먼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본자의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결합하고 몇 개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물체를 이루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원소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원소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이 어떤 거예요? 기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빚으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흙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실제 토양, 소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 완전 기본이 되어지는 본질적 구조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인류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기본 재료가 있었어. 그 기본 재료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 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380만 년 전에 무엇이 있었다? 어떤 한 큰 폭발이 있었다. 뱅 하면은 엄청 큰 폭발이잖아요. 근데 빅뱅이니까 엄청나게 큰 뱅 하는 폭발이 있었다. 그렇게 폭발하고 나서 3초 동안 이루어진 일을 추측하고 설계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 폭발에 의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폭발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폭발이 왜 일어났는지, 무엇이 폭발을 했는지를 설명하진 못해요. 그러나 굳이 설명하자면 어떤 빅뱅이 있었고, 첫 번째 뭐가 만들어집니까?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쿼크는요 6가지 종류가 있어요.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쿼크는 업 쿼크, 다운 쿼크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업 쿼크, 다운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졌고, 그 업 쿼크 2개와 다운 쿼크 하나가 뭉쳐가지고 양성자가 되고, 업 쿼크 하나와 다운 쿼크 2개가 뭉쳐서 중성자. 왜 동그라미를 썼지? 중성자. 이렇게 빅뱅 이후에 막 움직이면서 얘네들이 뭉치기 시작했어. 쿼크와 전자를 뭐라고 얘기하면은 기본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본 물질. 이 기본 물질이 뭐가 됩니까? 다운 다운 업 해서 양성자, 업 다운 다운 해가지고 중성자, 이렇게 만들어졌다. 전자가를 다운 전자는 3분의 1 정도라고 얘기하고 업 쿼크는 3분의 2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업 다운 다운 3분의 1 3분의 1 더해지면은 0이다. 얘 마이너스 전하거든요. 얘 플러스 전하고 업 쿼크. 그래서 얘는 중성이 됐고, 얘는 플러스 3분의 4인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가 더 많기 때문에 양성자가 됐어. 막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여러분 업 쿼크 다운 쿼크 정도는 한번 들어는 봐요. 들어는 보고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양성자 중성자. 자, 그리고 그 양성자 중성자가 뭉치면 뭐가 되죠, 여러분?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가 뭉치면 뭐가 됩니까? 원자핵.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기 있는 원자핵과 여기 있었던 전자가 뭉쳐서 원자핵 플러스 전자가 뭉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원자가 되었다. 이게 빅뱅 이후에 3초 동안 일어난 일이야 라고 과학자들이
가정했어요. 가정하고 그걸 뭐라고 지정했냐면 공리라고 지정했어요. 이치는 이치인데 공공적으로 다 인정해야 돼. 이거는 증명할 필요 없어. 증명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자라고 공리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공리 설정을 하고 나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처음 만들어진 게 뭐냐면 주기율표에서 양성자 숫자가 하나밖에 되지 않는 가장 간단한 수소. 수소는 넘버 1이죠. 넘버 1. 그 다음 뭐? 헬륨. 헬륨은 넘버 2예요. 이 숫자는 무슨 숫자와 같습니까? 주기율표 숫자는 양성자의 개수와 같죠. 양성자의 개수와 같다는 건 또 곧 뭐와 같다는 거예요? 전자와 전자의 개수와 같다. 요렇게 해서 이 친구가 초기에 업쿼크, 다운쿼크의 숫자와 여러 가지 결합을 계산을 했더니 이거는 비율이 3대 1로 존재한다. 지금 현재 우주에도 수소와 헬륨의 비율은 3대 1이다. 자, 요렇게 되어지면서 잘 보세요. 요렇게 되어지면서 여기에는 너무 혼잡하게 쿼크와 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가 막 돌아다니니까 이 빅뱅 때 발생했던 무엇이 열과 빛이 어떻게 됐어? 얘네 때문에 갇혀서 열과 빛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를 어떤 상태냐면 빛과 열이 여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어두운 우주라고 합니다. 어두운 우주. 어두운 우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뭐가 됐지? 뭉치면서 원래는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열과 빛이 통과하기가 어렵고 어두운 우주였는데 얘네들이 뭉치게 되면서 밀도가 이쪽으로 높아지면서 공간이 넓어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열과 빛이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부터는 맑은 우주다, 이제는 맑은 우주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우주의 빛과 열이 배경처럼 퍼져 있어. 우주에 빛과 열이 배경처럼 퍼져 있어. 빅뱅 380억 년 전부터 그 열과 빛이 지금까지도 퍼져 나오고 있어. 우주 배경에 있는 여러 열과 빛이 복사되어져서 퍼져가고 있어. 우주 배경 복사가 일어나고 있어. 왜? 그리고 지금도 우주 어디서든지 열과 빛을 우리는 측정할 수 있어. 왜? 맑은 우주가 되면서 얘가 지금도 뭐하고 있기 때문에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빅뱅은 사실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빅뱅이 사실인 이유를 들 때 첫 번째,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3대 1로 일정한 것이 빅뱅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어디에서든지 관측된다는 건 어느 한 지점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퍼져나갔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빅뱅은 사실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1940년대인가요? 그때 허블 망원경을 쏴 올려요. 허블 망원경을 쌓아 올려서 막 여러 가지들을 관측하기 시작하는데, 그 관측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우주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그것을 1년 뒤에 관측을 했더니 원래 이 거리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원래 관측했을 때 얘가 이쯤에 있었는데 어라? 1년 뒤에는 더 멀어졌어. 그리고 그 1년 뒤에 관측을 했더니 원래 멀어진 키로가 만약에 요만큼 거리였다면 1년 뒤에는 훨씬 더 멀어졌어 라는 것들을 관측하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이런, 여기는 시간, 여기는 이동거리, 얘네들을 별을 시간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관측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별만을 관측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별들을 관측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별은 이만큼 이렇게 해서 막 점이 찍히는 거야. 각 연도수마다 점이 찍히는데 얘네들의 점 찍히는 패턴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패턴이 찍히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하는 거리는 점점 뭐 한다?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무슨 뜻이냐면, 다시 말해서, 자, 1년에 관측을 했을 때 얘가 여기 있었다? 근데 똑같은 시간이면 1년 뒤면 요 거리가
같으면 좋겠는데 같지 않고 얘는 더 멀어지는 거야. 그런데 또 1년이 지났더니 이건 더 멀어지는 거야. 그럼 뭐냐면 얘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가 처음 관측했던 시점보다 멀어지면 멀리 있는 애는 더 빨리 후퇴한다. 더 빨리 후퇴한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 거리에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후퇴한다. 더 빨리 후퇴한다는 거야. 이렇게 쭉 더 빨리,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블 법칙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허블 상수라고 얘기해요. 허블 법칙은 뭡니까? 먼 거리의 은하는 더 빨리 후퇴한다. 이게 허블 법칙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의 좀 맹점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혜윤이가 여기 있어. 오케이?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 그러면 혜윤이로부터는 후퇴하는 게 맞지. 혜윤이가 중심일 때는. 근데 얘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후퇴하는 거야? 아니면 더 가까워지는 거야? 더 가까워지는 거거든. 그래서 우주라는 개념은 좌표평면을 찍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각에서는 좌표평면을 찍을 수가 없어. 이게 후퇴하는 건지 아니면 더 가까워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중심을 뭘로 생각했냐면 그냥 우리 태양계 은하를 좀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은하가 있기는 해요, 천문학자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 태양계는 굉장히 좀 끝에 있는 은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쪽 방향이 중심이야, 이쪽 방향이 후퇴하고 팽창하는 곳이야 라고 전제했어요. 그냥 전제하고 관측을 했을 때 무엇이 나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훨씬 더 빨리,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빨리 멀어져, 속도가 빨라져 라고 관측한 결과가 허블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블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수소와 헬륨인데요. 이 수소와 헬륨이 뭐 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핵이 융합을 하기 시작하면 양성자가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막 만들어져서 오늘날의 118가지의 원소들이 만들어진 방식을 설명을 해요. 자, 처음에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118가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지 했을 때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태양계 형성 과정, 별의 형성 과정이에요. 별이 형성하면서 뭐가 일어나지? 핵 융합이 일어나면서 탄소 만들어지고 산소 만들어지고 금 만들어지고 우라늄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 별들이 응축했다가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우주에 구름처럼 떠다니다가 다시 뭉쳐, 그러면 또 산소가 만들어졌다가 또 폭발하고, 또 다시 뭉쳐, 그러면 금이 만들어졌다가 폭발하고, 또 다시 뭉쳐 은이 만들어졌다가 폭발을 하고,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이제 뭐가 만들어졌다? 118가지의 원소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나서 또 수억 년이 지나서 그 118가지가 뭉쳐서 뭐가 됐다? 단세포가 됐다. 그 단세포가 또 어떻게 돼서 분열하고 뭉치고 해서 뭐가 됐다? 다세포가 됐다. 그 다세포가 뭉치고 흩어지고 뭐가 됐다? 인류의 최초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린 뭐 이런 사람이 됐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다가 결국에 이제 우리가 누가 남았던 호모사피엔스인 우리가 나왔다 라고 얘기하는 게 과학이 얘기하는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화론은 참 많은 우연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연의 연속.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과학에서 제일 먼저 뭘 배우냐면 빅뱅부터 배우는 겁니다. 빅뱅 배우고 나서 그 다음 뭐 배워요? 별의 진화를 배워요. 왜 배운 줄 알아요? 그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행성상 성운 기억나요? 행성상 성운이 되고 나면 그때 흩어진 원소들이 다시 뭉치고 또 뭉치고, 그렇게 해서 인간을 만들 재료인, 생명체를 만들 재료인 원소들이 다 만들어졌다, 이 얘기를 하려고. 자, 그래서 봅시다. 오늘 스토리텔링 많이 하네. 그냥 외우면 되는데. 자, 주기율표를 가기 위해서 주기율표 가고 나면 우리 뭐 배울 거야? 1쪽 알칼리랑 17쪽 할로젠 배울 거야.
그리고 나서 공유결합이랑 이온결합까지 갈 거야. 주기율표로 가려면 원소들이 줄 서 있는 게 주기율표거든. 그러면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졌어? 빅뱅으로부터 만들어졌어. 빅뱅을 통해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고 걔네들이 뭉치면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해? 별이 만들었어. 별이 뭉쳤다가 깨지고 뭉쳤다가 깨지고 뭉쳤다가 깨지면서 뭐가 만들었어? 118가지의 원소가 만들어졌어. 그러면서 이제 여기 중간에 하나 더 배우죠.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과정까지 배워요. 이게 생뚱맞은 게 아니라 이 과정이 뭘 설명하고 있냐면, 야, 원소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라고 지금 과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원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과학자들은 얘기하잖아요. 원소는 저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교과서에다가 저거를 다 세팅을 해놨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빅뱅의 시작조차도 사실은 설명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도 원소는 계속 만들어져야 돼. 왠 줄 알아요? 우주는 계속해서 폭발과 깨지고 다시 뭉치는 걸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새로운 원소들이 막 발견이 되어지고 새로운 형태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동일하게 그래서 저들이 전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지구에만 우연의 산물인 생명체가 아니라 또 다른 은하 어딘가에도 이런 생명체가 뭐 할 거다? 존재할 거다.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 저 원리대로라면 지구 말고 딴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거든요. 그걸 발견하는 게 곧 뭡니까? 빅뱅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뭐 하는 거니까? 증명하는 거니까, 그토록 우주의 생명체를 찾는 거에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요 개념을 한번 가고 스타트를 끊어보도록 합시다. 자, 갑시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화면 한번 전환해 주세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원자. 여러분 제가 요거 하나는 설명드렸죠? 원자와 원소의 차이, 이거 기억나나요? 원자, 원소 차이가 뭐야? 이거 알아야 돼. 자, 봐요. 여기에 그냥 간단해. 수소가 4개가 있고, 산소가 3개가 있고, 탄소가 6개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원소는 몇 개인가요? 원소는 몇 개인가요? 라고 물으면 3개라고 얘기해야 돼.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그래서 원소는 3종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원자는 몇 개인가요? 라고 물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더하기 6개니까 몇 개입니까? 13개 있습니다 라고 답변해야 돼. 자, 원소와 원자는 같은 말 같지만 실제로 원자는 개수 개념입니다. 개수. 그래서 이 원자 개수 하나하나만을 다 따지는 거예요. 원소는 종류입니다. 구분할 소자이기 때문에 종류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딸기 4개, 사과 4개, 뭐 바나나 4개가 있어도 뭡니까? 원소의 종류는, 과일의 종류는 3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과일의 개수는 13가지가 되는 것처럼 원소는 종류, 원자는 개수다 라는 걸 알고 개념을 가면 되죠. 자, 원자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자 하나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면, 원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원자 핵 플러스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모양으로 치자면 저기에 보듯이 원자 핵이 있고 전자는 그 주변에 이렇게 돌고 있어요. 오비탈이라고 해서 막 사방팔방 360도로 돌고 있고, 전자가 도는 속도를, 전자가 지금 이 순간 있는 지점을 체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체크하는 그 순간 전자는 이미 이동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현대 과학 기술로도 노벨 물리학상 탄 에디슨이든 뭐 보어든 누구든지 간에 지금도 전자의 위치는 정확하게 지정할 수 없어요. 얘가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인 과학의 발전이 일어나면 전자의 위치를 체크하는 것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자, 원자 핵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저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양성자가 3개가 있네요. 중성자가 3개가 있네요. 그러면은 쟤는 플러스 전하가 3개가 있어요. 그럼 주변에 전자가 3개가 있네요. 전자가 3개예요. 그러면은 얘는, 저 원자는 기본적으로 전기력을 띈다 안 띈다? 안 뛰어요. 왜요?
플러스 3개, 마이너스 3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전하가 3개가 있어.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3개가 있어. 2개 똔똔 되기 때문에 0이야. 그래서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 상태예요. 중성 상태.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 상태. 그런데 여기서 전자 하나가 딱 떨어져 나가. 그러면은 플러스 3에서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서 2가 돼. 그럼 얘가 뭐가 돼요?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됩니까? 양 이온이 됩니다. 이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자가 양이든 음이든 전하를 띠게 되는 상태야. 그게 바로 뭐냐면 이온 상태예요. 이온 상태.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원소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다.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고 원소의 종류는 약 118가지의 종류가 있지만 개수는 수억만 개, 수조개가 되죠. 자, 그리고 주기율표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더니 이 주기율의 표가 형성이 됐어요. 그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자, 주기율표가 요렇게 생겼는데 자,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기라고 얘기하고 세로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족은 1에서 18쪽까지 있고 주기는 1에서 7주기까지 있습니다. 자, 주기는 뭡니까? 전자껍질 수입니다. 전자껍질은 양성자 주변에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는 칸이 있고요. 그 외의 껍질에는 총 몇 개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주기는 뭘 나타내냐면 1주기. 1주기는 전자 껍질이 몇 개다? 1개다. 2주기는 뭡니까? 2개예요. 2개. 3주기는 전자 껍질이 몇 개예요? 3개입니다. 자, 전자 껍질 수에 따라서 주기가 나오고요. 자, 족은 뭐입니까? 성질이 비슷하고. 첫 번째, 성질 비슷. 그리고 맨 마지막 껍데기에 이걸 뭐라면 원자가, 원자의 제일 가에 있는 원자가의 전자의 수가 족끼리는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족일 경우에는 수소입니다. 수소는 이거 다 했던 건데 안 해도 되죠. 이거 플러스 1이라서 전자 마지막 원자가 개수가 1개야. 1개. 그렇죠? 그러면은 수헬리 리튬인 경우에는 플러스 3이잖아, 양성자가. 그럼 리튬은 어떻게 되죠? 여기에다가 2개 꽉 차고 나면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얘도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예요? 1개야. 그래서 1쪽에 있는 애들은 다 원자가 전자의 수가 1개야. 그럼 2쪽에 있는 애들은 원자가 전자의 수가 다 몇 개예요? 2개야. 3쪽에 있는 애들은 다 원자가 전자수가 어떻게 돼요? 3개야. 그리고 14족, 15족, 16쪽 얘네들도 다 몇 개야? 4개, 5개, 6개. 17쪽은 몇 개예요? 7개. 자, 그러면 18쪽은 몇 개가 될까요? 자, 18쪽일 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8쪽일 때 진짜 원자의 바깥에 있는 개수는 총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8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8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반응을, 얘들아, 8개가 꽉 차고 나면 옥텟 규칙에 의해서, 자, 8개가 꽉 차고 나면 얘는 반응을 잘 해, 안 해?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안 떨어져 나가지. 그래서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몇 개라고 얘기합니까? 0개다라고 얘기하죠. 요거까지 개념 이해해야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여기 한번 PPT 한번 넘겨주시고, 자, 그리고 원자는 원자핵과 양성자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한번 그려봐야 돼. 실제로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한번 다 그려봤었죠. 자, 그리고 이거 주기율표 외우는 거 13족에 4주기 1, 2번까지, 그렇죠? 칼카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거 한번 싹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소, 그리고 헬륨, 그리고 여러분 잘 봐요. 산소, 원자과 전자수, 그 산소가 양성자 몇 개인 줄 알아? 8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탄소 몇 개야? 탄소 6개지. 탄소 6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넘어갑시다. 너무 이거 오래 하면 안 되겠다. 자, 여기에서 아이고 허리야. 보자. 이쪽에 있는 친구들, 그쵸? 요 선까지 보면은, 잘 보면은 요쪽에 있는 친구들이 금속이야. 요쪽에 있는 애들이 누구야? 기체야, 기체.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1족이 다 뭘까? 금속이야. 17족 할로젠 애들은 다 뭐예요? 기체야. 자, 근데 여기 있는 금속 애들은 전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전자 껍데기에 자, 전자 껍데기에 나트륨 하나만 봐도, 근데 이거 내가 수업 안 해도 이거 다 알고 있지? 그치? 이거 넘어가도 되지? 양이온 되는 거, 음이온 되는 거 다 알고 있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 넘어갈게요. 자, 주기율표 하고, 그리고 나서 결합을 할 때, 자, 1쪽. 이거는 이걸로 가보자. 이온 결합을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이 그림 딱 보이죠? NA가 플러스고 CL이 마이너스,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당기는 힘을 뭐라고 합니까? 정전기적 인력이라 그래요. 인력이 끌어당기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청력은 뭐야? 밀어내다라는 뜻이야.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나트륨이랑 염화이온은 나트륨은 Na 플러스 전하를 띠고 얘는 마이너스를 띠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겨. 그 당기는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얘기해요. 정전기적 인력으로 뭐합니까? 이혼 결합을 해. 자, 그런데 공유 결합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자를 서로 공유해. 자, 그러면 공유 결합 전자 쌍 숫자 세는 게 문제에 항상 나오지. 어떻게 하라고요? 결합하고 있는 숫자가 지금 저 앞에가 4개야. 그러면 4개 나누기 2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쌍이야. 자, 그럼 요거는 뭐예요? 3개, 6개니까 6개 나누기 2를 하면 3쌍이야. 그럼 쌤 어차피 저거 그냥 3개면 3개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야. 얘들아, 이게 왜 헷갈리냐면 쟤는 저렇게 되어져 있지만 산소는 하나에 이중결합을 2개 하고 있어. 공유결합을. 그러면 공유결합 쌍 셀 때 겁내 헷갈려. 그러니까 무조건 공유하고 있는 애들 숫자 다 세서 2로 나누는 걸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유결합까지 한번 쭉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나누기 2 하면은 4다. 공유결합은 총 몇 개다? 4쌍이다. 이렇게 체크해서 물분자들도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몇 쌍이야? 2쌍이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까지는 하지 말고. 자, 그 다음 볼게요. 화학 반응식 한 번만 체크해 줄게요.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식은요, 말을 화학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화살표 요쪽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게 뭐예요? 이름 뭐지? 얘는 생성물.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요쪽에 있는 게 뭡니까? 반응물. 그래서 산화 환원을 한 반응 물질을 고르세요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애들 물질 고르면 안 돼. 여기가 반응한 물질들이야. 산화에 반응한 물질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반응물은 여기에 있어요. 종종 CU2가 플러스가 CU가 됐어. 이렇게 할 때 산화된 것 할 때 얘를 안 하고 얘를 쓰는 애가 있어. 구리. 아니에요. 반응물은 누구냐면 이쪽에 있는 애가 반응물이야. 얘네는 누구예요? 생성물이야. 그러면 생성물을 고르세요 하면은 이쪽 안에 있는 거야. 그건 화학색의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산화 환원 반응 가고 있습니다. 산화 환원 반응. 알칼리랑 요거 먼저 해야 되나? 알칼리 하고 갈까? 자, 알칼리 한번 하고 갑시다. 알칼리. 자, 여러분 1쪽에 있는 아이들 이름이 뭐라고요? 자,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에는 뭐가 있지? 불러봐. 이거 외워야 되겠죠, 그렇죠? 자, 알칼리는 리나칼륨에서 요렇게 있다. 근데 얘네는 누구다? 금속이다라는 거. 자, 첫 번째 얘는 금속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금속이라서 전기, 열, 전도성이 크다. 전기와 열이 통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뭐라고요? 얘는 칼로도 잘려요. 칼로도 잘리는 만큼 굉장히 물러요. 그리고 어디에? 물과 공기 중에 반응성이 엄청 커요.
그래서 얘는 물에 닿으면 폭발합니다. 공기가 있으면 팍 이렇게, 원래 얘는 무르고 광택이 있거든요. 금속인데 광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광택이 공기 중에 나오면 바로 시커멓게 바뀌어요. 눈으로도 보여요. 그냥 꺼내 놓는 순간 서서히 시커매져요. 무르고 광택이 있고 전과 열 전디성이 있고 물과 공기에 굉장히 반응성이 커서, 그래서 어디에다가 넣어 놓죠? 액체 파라핀에다가 보관을 하죠. 액체 석유 이런 데다가 보관을 해요. 자, 네 번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뭐라고? 똑바로 얘기해. 뭐라고? 똑바로 얘기하라고. 자, 우리가 17쪽이라고 얘기하는 친구 있죠? 할로젠 17쪽이라는 친구들이랑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를 만들어내요. 수소기체를 만들어낸다. 얘가 수소기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얘는 물에 들어가면 뭐 어떤 성질이 됩니까? 얘는 알칼리 성질을 나타내요. 얘는 물에 들어가면 알칼리, 그러니까 염기성이 된다. 염기성 물질을 만들어내요. 알칼리 특징. 자, 금속이에요. 금속이라서 나타나는 성질이 있어요.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 좋아요. 그런데 얘가 특징이 뭐냐면 물러요. 물러서 칼로도 잘리는 금속 중에 하나고, 광택이 있어요. 공기와 물의 반응성이 크고, 액체 파라핀에 그래서 넣어서 보관을 해야 돼요. 석유에다가. 그리고 할로젠이랑 반응해서 수소기체, 염기성 물질을 만들어낸다. 알칼리니까. 알칼리가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염기라는 뜻이니까요. 자, 그 다음 18쪽 누구입니까? 자, 할로젠은 누가 있죠? 17쪽 할로젠, 미안하다. 알았다. 17쪽 할로젠은 누구죠? 플로린이랑 염소랑 브로민이랑 아이오딘이랑, 뒤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겠다, 그치? 자, 얘네들은 얘들아 기본적으로 뭐다? 기체애들이야, 기체애들. 자, 요 할로젠의 특징은 열과 열 전도성, 전기와 열 전도성이 없어요. 할로젠 특징이 뭐가 있죠? 특유의 뭐가 있어요? 색깔이 있어요. 얘네들은 특유의 색깔이 있어요. 뭡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얘들아 O2 이렇게 되죠. O가, 산소가 두 개 붙어 있거든. 그래서 기체들은 대체적으로 분자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뭐냐면 두 개, 세 개씩 3원자 분자, 2원자 분자. 근데 얘네들은 다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2원자 분자예요. 2원자 분자라는 건 뭐냐면 F2라는 뜻이야. Cl2라는 뜻이야. B2, I2 이렇게 하나만 있지 않고 두 개씩. 그런데 이 두 개, 3원자 분자는 뭐겠어? O3, 오존이죠. 오존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O가 3개 있어. 3원자가 붙어있는 분자다. 3원자. 그런데 얘네는 뭐라고요? 2원자 분자예요. 자,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제 충전이 다 됐구나. 자, 들어가나요? 한번 띄워줄래요? 자, 2원자 분자로 되어져 있고, 네, 2원자 분자로 되어져 있고요. 저기 세 번째 걸 한번 보세요. 수소와 결합하면, 자, 얘가 수소와 결합을 하면, 얘네들이 수소와 결합을 하면 강한 산성이 돼요. 강산이 돼요. 강산. 자, 근데 이거는 다른 거 기억할 게 없이 봐봐. 여기 CL이 있지. CL 있잖아. HCl 하면은 누구지? 염산이야. 염산은 얼굴에 붓거나 몸에 부으면 녹아버릴 만큼 강한 산이야. 그래서 할로젠에 누가 있어? CL이 있거든. 보면은 수소랑 결합을 해서 얘네들은 다 엄청나게 강한 산성을 띠게 돼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센 게 누구겠어? HCl, 염산이야. 그래서 할로젠은 수소와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어진다? 염산, 엄청나게 강한
산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굳이 한 가지 더 하자면요, 금속 원소랑 잘 반응을 해요. 그래서 누구랑 잘 반응을 해? 알칼리랑 잘 반응해. 제 알칼리 금속. 그래서 금속과 반응성이 좋아요. 얘네는 얘네들 성질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외워줘야 되는 거야. 금속이랑 엄청나게 반응성이 좋은데, 한 가지 굳이 기억하자면 이 Cl로 기억하면 돼. Cl이 가장 대표적이니까 강산이죠. 금소락이랑 반응해. 자, 할로젠에 누가 있어? NA가 있거든. NA랑 Cl이랑 얘네가 뭉치면, 얘네가 반응하면 뭘 만들어낼까? 얘가 뭐야? 얘 소금이야. 이거 뭐냐면 금속과 반응해서, 얘는 거의 기체거든, 기체. 근데 얘가 금속과 반응하면 어떤 물질을 만들어. 금속과 반응성이 좋아. 그런데 이 만드는 물질의 이름을 뭐라 그러면 그냥 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금속과 반응성이 좋아서 염을 만들어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Cl이라는 할로젠이 누구를 만나서 금속인 아이들을 만나면 뭘 만들어? 소금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런 염의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 자, 할로젠 4가지 외우셔야 되고요. 알칼리는 5가지 외우셔야 돼요. 자, 봅시다. 알칼리 특징: 전기, 열, 전도성이 크다. 무르고 광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얼중얼 하세요. 물과 공기에서 반응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꺼내놓으면 안 돼. 얘 공기 중에 꺼내놓으면 안 돼. 물 닿아도 안 돼. 완전 폭발해요. 그래서 액체 파라핀, 석유 같은 데다가 넣어놔요. 석유 안에다가, 액체 석유 안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할로젠 원소랑 얘 반응 좋아. 금속이랑 반응해. 할로젠이랑 반응해서 얘는 뭘 만들어낸다고? 수소 만들어낸다고. 그런데 그 수소랑 얘랑 만나서 또 뭘 만들어내줘요? 엄청나게 강한 산을 만들어내요. 자, 알칼리 금속은 물에 녹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염기성 물질이 됩니다. 알칼리 금속은 염기성 물질이 돼. 자, 염기성 물질이 된다는 건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산과 산성, 중성, 염기성 나타내어지는 뭐가 있죠? 지시약들 있죠. BTB 용액 같은 거, 그렇죠?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 물에 담겨져 있을 때에, 그때에 점점 반응을 하면, 우리가 뭘 넣으면은, BTB 용액을 넣으면 초록색이었다가 얘가 뭘로 바뀌게 되겠어요? 파란색으로 바뀌게 돼. 왜? 얘가 뭐가 되니까? 염기성이 되니까. 뭐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산화, 환원, 중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외워야 될 거 앞에 한 번만 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빅뱅. 빅뱅을 통해서 원소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빅뱅에서 순서 쿼크 전자, 그 다음 뭐였어요?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 원자핵, 그리고 나서 수소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들. 그렇게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수업 시간에 잠깐 안 했던 건데, 여러분, 우리 진단고사에 나오는 거. 자, 제일 먼저는 구름처럼, 이것은 이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성운이라고 표현할 건데, 구름처럼 막 가스들이, 빅뱅 폭발하고 난 가스들이, 대체적으로 이 가스를 이루는 애들은 누구냐면 수소예요. 수소. 이런 가스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좀 분포하다 보니까 어떤 쪽에는 많이 있고 어떤 쪽에는 뜨문뜨문 있어. 근데 많이 있는 곳에 무엇이? 밀도가 높아지면서, 그 안에 밀도가 높아지면서 주변의 물질들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점점 밀도가 높아져. 그렇게 높아지면서 어떤 일정한 모양을 형성하는 걸 뭐라면 성운에서 이걸 뭐라면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이 원시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원시별이 만들어졌는데, 이 원시별은 무엇이 됩니까? 그 안에 수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수소 가스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되어지냐면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리고 또 무엇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여기서 수소가 핵융합을 시작해요. 수소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는 친구거든요. 전자 하나. 자, 그런데 또 다른 수소가 이렇게 있어요.
얘네 둘이 융합을 시작하는데 핵이 융합을 해서 양성자가 두 개인, 그리고 전자가 두 개인 뭘 만들어? 헬륨을 만들기 시작해. 이게 바로 뭐냐면 수소 핵 융합입니다. 수소 핵 융합. 자, 수소 핵 융합을 통해서 주계열성이라는 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내부에 수소 기체가 헬륨으로 융합을 하면서 엄청난 열과 빛을 내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주계열성 별이 지금 우리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누구입니까? 태양입니다. 태양이 지금 주계열성이죠. 자, 이 주계열성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는데, 질량이 태양과 같은 사이즈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적색 거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헬륨이 융합하다 이제 수소라는 재료가 끝났어. 그리고 이제 헬륨으로 가득 차면 헬륨은 수소보다 부피가 커요. 그래서 거성이 돼요. 커져요. 크다, 클 거자예요. 커지는데 얘가 주변에 무슨 색을 띠냐면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는 헬륨이 탄소로 결합하는 헬륨 핵 융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적색 거성에서는 어디까지 만들어지냐면 수헬리베붕탄까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적색 거성 때 수헬리베붕탄까지 만들어진다. 탄소까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그 적색 거성이 어느 순간 뭐 합니까? 얘가 그 주변이 탄소가 커지면서 주변에 먼지들과 이 폭발이 더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펑 폭발하면서 그 주변에 무엇이 됩니까? 다시 행성 안에 무엇이 됩니까? 구름가스가 돼버리고, 그 평 다 날아가고 나서 그 중심에 남아있는 탄소 덩어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왜 백색이냐면 탄소는 다이아몬드의 재료인 거 아시죠? 그래서 백색 외성은 다이아몬드 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둘리에서 찾았던 다이아몬드 별이 태양이 적색 거성이 돼서 폭발하고 난 뒤에 남은 백색 외성이에요. 그래서 요 별 찾으면 떼돈 벌겠죠? 좋겠다. 자, 그렇죠? 백색 외성, 탄소까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외의 물질들이 평 날아가, 수헬립의 붕까지 다 날아가. 그리고 나서 얘만 남아가지고 백색 외성.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커. 10배 이상 크면 뭐냐면, 자, 사실은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진짜 찐 이름은 초적색 거성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탄소까지, 헬륨까지 만들어지고 나면 거성이 돼. 그런데 그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붉어. 헬륨까지 만들어진 애들은 붉어. 그런데 그게 10배나 크니까 겁내 커. 그래서 그냥 초거성이라고 하는 건데 초적색 거성이에요. 원래 진짜 이름은. 자, 얘는 어디까지 만들어집니까? 탄소가 어디까지? F이구나. 미안하다. 철까지 만들어져요. 수헬리베 붕탄, 질산플레, 후라마시가 가다가 어디까지? 철까지 만들어져. 자, 이 초적색 거성, 초거성이 다시 뭐 합니까? 초신성으로 폭발을 합니다. 초신성 폭발을 할 때 어디까지 만들어집니까? 금이라든지 우라늄까지. 우라늄 원자 번호 몇 번인 줄 알아? 92번이야. 그러니까 이때 92개의 원소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야. 96번인가? 모르겠다. 어쨌든 우라늄 90번대야. 자, 우라늄까지 만들어지고 나면 초신성 폭발을 빵 해요. 그리고 나면 얘 안에서 막 계속 결합해서 금과 우라늄까지 만들어져. 그리고 나면 한 번 더 폭발을 하죠. 그렇게 해서 팡 폭발을 하고 나면 얘가 뭐가 남아요? 엄청 큰 애들은 얘가 블랙홀이 됩니다. 100배가 10배가 아니라 100배 막 이렇게 큰 애들은. 그런데 정말 10배 이런 애들은 뭐가 됩니까? 중성자 별이 됩니다. 요 과정을 반복하면서 얘네들이 폭발하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118가지의 원소들이 만들어졌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사실 비판적 사실주의예요. 저는 제 자신을 표현할 때 세상을 인식할 때 인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주의, 이거 나는 여러분을 조금 어른처럼 똑똑하게 생각해서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중세시대 때 과학으로 세상이 어떻다라고 생각했죠?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 하면은 어떤 사건인지 알죠? 중세시대 때까지 크리스찬리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과학자이고 정치가이고 다 그랬어요. 그 상태에서 그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천동설 아니라 지동설이었잖아. 기억나요? 지구 중심으로 돌고 있다. 우리가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지구는 둥글지 않았어요. 지구는 어떻게 하다? 평평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거를 어기면 뭐였어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야? 모욕하는 거야. 그래서 화형당했어요. 화형. 그 정도로. 자, 그런데 실제로 지구는 평평했어요? 둥글렀어요? 사실 둥글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야, 믿는 사람들이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회의주의예요. 회의주의. 그게 진짜 사실이겠어? 아닐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뭐가 사라지냐면 절대 진리에 대한 가치가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틀릴 수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크리스찬은 어떤 입장을 가지면 가장 좋으냐면 비판적 사실주의를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보고 있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오케이, 여기 이게 사실이다 라는 사실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추상적이고 생각과 관념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인식하는 그 사실, 팩트를 인정한다 라는 게 사실주의인데, 그런데 어떤 사실주의를 가지냐면 이것은 지금 인간의 시야에서 이렇게 보여. 자,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코끼리가 있는데 개미가 봤을 때 발톱 가까이에서 보는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발톱처럼 생겼고, 콧구녕 가까이에서 보는 코끼리는 콧구녕처럼 생겼고, 귀 가까이에서 보는 코끼리는 어때요? 귀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너무너무 큰 거야. 그런데 인간의 시야로 보이는 건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야. 그러나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종종 물어봐요. 쌤은 여러분 창조론 안에도 4가지의 대체적인 부류들이 있어요. 젊은 지구론, 늙은 지구론, 그리고 지적 설계론, 그리고 진화론적 창조론,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어져 있어요. 이 4개 중에 쌤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안에서는 나는 지적 설계론을 지지해. 그러나 내가 믿는 명확한 사실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서 써놓으신 성경의 말씀, 그리고 욥기에 나타난 창조의 이야기들, 내가 묘성을 지을 때 네가 있었느냐, 타조가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줄 아냐, 내가 그에게 생각할 힘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우주를 만물을 지탱하고 움직이는 자가 누구인지 아냐? 바로 나다 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이 사실 또한 틀릴 수 있다. 더 발전되어진 것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안에서는 나는 지적 설계론을 지지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명확하게 변화하지 않고 믿는 사실은 무엇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 그 자체를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비판적 사실주의인데요.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이 사실이 틀릴 수 있다. 왜요?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다 파악할 순 없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명확하게 의심 없이 절대적으로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다. 저는 실제로 하나님이 원소를 만드실 때 별의 생성과 성장과 폭발과 이걸 통해서 원소를 만드시는 방법,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을 채택하신 분 또한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자, 조금 빠르게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SDL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외워야 되는데 외울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스. 다 되겠죠? 자, 산화가 된다는 거는 산소가 붙는다는 거야. 그리고 환원이 되어진다는 것은 붙었던 산소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산소를 얻음, 환원은 뭡니까? 산소를 잃음. 그런데 얘들아, 산소는 갑자기 있다가 뿅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두 물체가 만나서 산소가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화가 무슨 뜻이에요? 노화는 우리 몸이 산화됐다는 뜻이다. 노화는 우리 몸에 산소가 너무 많아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알칼리 물을 먹는 이유가 뭘까? 알칼리 수를 많이 먹지. 왜? 우리 몸을 중화시켜 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산성화 많이 된 거, 산화됐다. 활성화 산소가 몸에 많아졌다. 이게 노화거든. 자, 봐봐요. 산화됐다. 산소를 얻었다. 그러면은 반대로 산소를 잃는 게 환원이야. 자, 얘네 둘은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 그래서 얘네들은 동시성을 가진다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 산소와 상관없이 전자를 반대로 잃으면 산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Na라는 나트륨이 있었는데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잃어서 양이온이 됐어. 이게 바로 뭐야? 산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산화됐다.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 그럼 환원은 당연히 뭐겠니? 전자를 얻는 상태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산화됐고 뭐가 환원됐는지를 알 수 있죠. 자, 봐봐요. 마그네슘이 있었어. 마그네슘이 있는데 아니면은 ZN이라는 아연판이 있었다. 아연판을 이렇게 어떤 수용액에다가 넣었어. 그랬더니 이 ZN이 어떻게 됐어요? ZN 이가 플러스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고 전자 두 개가 같이 뭉쳐 있을 때는 이 고체 판이야. 근데 얘가 녹아. 얘들아, 금속이 녹아서 ZN 플러스 이가 플러스라는 양이온이 막 나와. 그럼 이 주변에는 막 뭐가 있어? 전자가 이제 뚝뚝뚝뚝 떨어져 나오는 거야. ZN 이가 플러스 이렇게. 자, 얘가 뭐가 된 거지? ZN이라는 친구가 ZN 이가 플러스가 됐다. 누가 산화됐어? 얘가 산화되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산화 환원은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산화 환원의 반응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요 세 가지 대표적인 거. 첫 번째, 철의 재련. 자, 철은 지금 실제로 우리가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가 열렸어. 청동기 시대에 구리칼 들고 싸우다가 철 들고 나온 애들한테 다 죽었다고. 그런데 이 철은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냐면 Fe2O3 맞냐? O3. 이게 바로 뭐냐면 산화철이라 그래요. 산화철. 이게 철광석이야. 철광석. 철이 자연에는 산소가 다 들러붙어서 녹슨 상태로 있다고. 철광석, 돌덩이들 안에 철이 있기는 해. 근데 걔가 산소랑 붙어서 녹슨 상태로 있다고. 자, 이 철광석을 딱 찾아냈는데 얘를 순수철로 만드는 방법을 찾은 거야. 그래서 철기 시대가 열린 거지. 자, 이 순수철로 만드는 방법을 뭐라 그러면 철의 재련 과정이라 그래요. 원래 산화철, 공기가 덕지덕지 붙어서 녹슨 철을 어떻게 순수한 철로 만드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탄소가 있어요. 이 탄소 이름 까먹었다.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아니, 일산화탄소 말고 코크스. 자, C, 탄소인데 탄소가 코크스 형태로 있어. 그래서 시커먼 덩어리가 있다. 걔를 산소랑 이렇게 넣어서 태워, 연소시켜. 자, 그런데 산소를 좀 덜 넣어줘야 돼. 산소를 충분히 넣어주는 게 아니라 산소를 좀 덜 넣어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코크스를 넣으면 얘가 철광석 그림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겼어.
이 코크스가 어떻게 생겨요? 산화철 보여요? 저기 산화철? 여기 아이고 산화철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붉은색 이렇게 녹슨 철을 순수한 은색 철로 만드는 방법인데, 이 시커먼 탄소 덩어리를 코크스라 그래. 이 코크스를 산소를 좀 적게 넣은 통에서 태워. 그러면은 어떤 애가 만들어지냐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는 CO2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CO인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져. 일산화탄소가 실제로 뭐냐면, 얘들아 연탄 시커먼 거 알지? 연탄이 코크스라고 생각해봐. 연탄을 태우면 옛날에 뭐가 나왔는지 알아요? 일산화탄소가 나왔어. 그래서 그거 마시면 어떻게 됐지? 죽어. 그래서 연탄가스 마시고 죽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일산화탄소는 독성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죽어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만드는데, 일산화탄소는 어떤 상태냐면은 굉장히 불완전한 친구야. 그래서 얘는요, 이산화탄소가 너무 되고 싶어 해. 산소가 두 개가 있기를 너무 원해. 왜냐면 이산화탄소는 안정적인 물질이거든요. 안정물질이에요. 그래서 안정물질을, 모든 자연세계는요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꼭 안전물질로 가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안정적인 물질로 가고 싶어. 자, 이 일산화탄소, 산소를 어디서든 갖고 싶다. 산소를 너무 원하는 일산화탄소를 누구랑 넣어주냐면 Fe2O3인 이 녹슨 철에다가 일산화탄소를 많이 넣어주면 얘한테 있는 산소를 뺏어와. 얘가 성질이 엄청 더러워. 그래서 산소를 뺏어올 수 있는 힘이, 철이 산소를 붙잡고 있는 힘이 10이면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뺏어오는 힘이 100이야. 그래서 얘는 100% 뺏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일산화탄소를 많이 넣어주면 이 O3들을 다 뺏기고 나서 누가 나와? 순수한 철이 나와.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 화면 넣어주세요. 요렇게 생겼어. 저기 위에 보면은 여기 코크스라고 탄소를 넣어요. 그러면은 탄소를 넣어서 1차적으로 여기서 태워요. 그러면 이 일산화탄소들이 여기로 내려와서 철과 만나서 불로 이렇게 일산화탄소들이 여기서 코크스를 툭툭툭 떨어져. 그럼 얘가 막 태워. 그리고 나서 나온 일산화탄소와 철을 여기서 만나게 해줘요. 그러면 여기에 기체로는 누가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여기는 순수 철, 여기가 찌꺼기구나. 여기가 찌꺼기가 나오고, 여기가 순수 철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요게 용광로예요. 용광로 모습이 두 개가 있어. 두 개의 화학 과정이 일어나. 하나는 코크스랑 산소가 만나서 부족한 산소,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어. 하나는 뭐예요? 일산화탄소와 철이 만나서 그러면은 일산화탄소가 누구를 끌어올라 그래? 산소를 끌어올라 그래. 그래서 순수철이 나오는 형태. 이게 철을 재련하는 용광로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나타나는 첫 번째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탄소가 산소를 만나 일산화탄소를 만들고, 산화철과 일산화탄소가 만나서 뭐가 됩니까? 얘는 산소를 뺏기고 얘는 산소를 얻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산화된 친구는 누구입니까? 자, 봅시다. 이 탄소가 산소를 얻었지. 산화된 친구는 누구예요? 얘예요. 얘가 산화됐죠. 산소는 자신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산소는 환원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 있던 산소가 뺏기고 순수철이 됐어요. 산화된 친구는 누구입니까? 얘는 뭡니까? 산소를 뺏기었으니까 환원됐죠. 얘가 산소가 한 개 있었는데 산소가 몇 개 됐죠? 2개가 됐어요. 그렇죠? 굳이 계산을 하자면 이것까지 해야 되나? 굳이 계산하면 산소가 3개였거든요. 근데 산소가 2개짜리가 3개가 있으니까 6개로 산소가 늘었어요. 그러면은 산화됐어요. 그래서 산화 환원이 철의 재련 과정 중에 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화석 연료인 CH4 메테인, 얘네가 산소를 만나서 타요. 메테인이 누구냐면 석탄석유예요. 석탄석유. 얘네가 타요. 산소랑 만나서.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H를 잃고 산소를 얻고 나서 얘는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얘는 H를 얻고 산소를 내줘. 왜? 얘는 산소가 몇 개였어? 4개. 4개. 그런데 여기는 산소가 몇 개?
두 개, 산소를 두 개를 잃었지. 잃은 애가 어디로 갔어? 여기로 갔거든. 산소 두 개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얘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됐고, 얘는 산소를 잃었지. 원래 네 개인데 두 개가 됐으니까 환원됐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요 그림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광합성. 광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산화탄소와 빛, 에너지를 뭉쳐서 거기에 물을 갖다 넣어요. 그럼 얘네 둘이 뭉쳐서 뭐가 나오냐면 포도당이 나오고 산소가 나와요. 잘 봐요. 얘는 이산화탄소가 산소가 몇 개였어요? 총 12개였죠. 그렇죠? 근데 지금 산소가 몇 개 됐죠? 6개가 됐죠. 그러면 산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잃었죠. 그럼 누가 산화된 거야? 얘가 산화된 거야. 환원된 거야. 이해되세요? 여기는 산소가 총 몇 개였어요? 6개였는데 여기는 산소가 몇 개가 됐죠? 12개가 됐죠. 그럼 산소를 얻었죠. 얘는 뭐가 됐을까요? 산화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와우, 됐어. 그럼 보이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무엇이다? 산화 환원 반응이다. 철의 재련, 그리고 화석 연료 광합성. 그 외에도 여러분, 그 외에도 산소를 얻거나 잃거나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있으면 이거는 산화입니다. 환원. 이것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중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혹시나 산화 환원 반응에서 이런 공식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좀 더 연결해 봐 줄까? 요게 하나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감사해요. 여기도 산화는 뭐가 됐는지는 알 수 있겠죠. 이 실험을 잘 보세요. 이 실험을 잘 보면 산화가 되어져 있는 굴이라는 건 이미 산소가 붙어 있는 상태의 굴이라는 뜻이야. 얘를 어떻게 해요? 탄소가루를 넣어서 태웠어.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예를 들면 석회수에다가 어떤 물질을 넣어서 얘가 뿌여진다. 이거는 이산화탄소 확인하는 방식이거든요. 자, 봅시다. 이 공식을 봤을 때, 이 식을 봤을 때 산소가 붙어있는 구리와 탄소를 넣었더니 산소는 떨어지고 얘는 이산화탄소가 됐어. 그러면 누가 산화되어진 반응 물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1번, 2번, 3번, 4번이야. 그러면 여러분 답 몇 번 해야 돼? 2번이야. 2번. 얘는 생성물이야. 화살표를 기반으로 얘가 반응 물질이고요. 반응한 친구. 얘는 생성물이야. 산화의 결과로 생성된 물질은 무엇입니까? 하면 얘지. 산화된 물질은 무엇입니까? 하면 누구여야 돼요? 얘여야 돼요. 이거 기출문제 한번 나와서 애들 많이 틀렸어요. 그거 한번 보고 갑시다. 자, 그 다음 산과 염기 한번 가볼게요. 산과 염기 하고 나서 잠깐 외우는 시간 갖죠 뭐. 자, 들어가죠. 자, 이거 외우셔야 되죠. 산. 얘들아, 산성이 있고요, 중성이 있고요, 염기성이 있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 설명 안 한다. 자, 산성의 대표적인 물질은 뭡니까? 수소기체를,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애고요. 염기성은 무엇입니까? OH-가 포함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염기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OH-가 특별히 화면 전환해 주세요. 원래 제 그 아이패드 화면을 해놔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NH3라는 친구가 있어. 얘를 뭐라고 부르죠?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OH가 없는데 얘는 NH3가 물에 녹잖아요. 물에 녹으면 뭐가 되냐면 NH4가 되면서 얘가 OH를 뿜어내요. 왜냐면 H2O에 있는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H를 하나 빼고요. 자, 보세요. 얘가 NH4가 되면서, 얘가 NH4가 되면 H가 하나가 여기로 가지. 남는 애가 누구야? H 하나, O 하나죠. 얘가 OH를 뿜어내요. 물이랑 반응하면 얘가 암모늄이 되면서 OH를 뿜어내요. 그래서 얘는 NH3로 OH가 없는데도 염기성을 띠는 물질이에요. 물에 부으면 염기성이야. 암모니아 자체가 염기성이 아니라 암모니아를 물에다가 섞으면
염기성이 돼. 그래서 암모니아는 염기성 물질이라고 써놨어요. 나머지는 다 OH가 있는데 암모니아는 없기 때문에 문제로 자주 나오는 친구가 저 친구고요. 자, 그리고 아세트산 보세요. 아세트산은 OH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 그런데 COO가 한 덩어리고 H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아세트산은 뭡니까? 식초, 이런 애들은 다 산입니다. 산. 자, 산성물질, 염산, 질산, 아세트산, 황산, 탄산, 인산 외울 수 있어야 돼. 외우고 써야 됩니다. 수산화라는 애들이 다 들어간 애들이 다 염기인데 암모니아만 수산화가 없더라도 물에 부으면 염기성이 되기 때문에 쟤는 염기성이라고 얘기한다까지 해놓으셔야 되고요. 산 물질은 위액이라든지 식초라든지 탄산도 있죠. 칠성사에다 들어가 있어요. 자, 염기는 비누 생각하시면 돼요. 단백질을 녹이는 애들이 염기야. 단백질을 녹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 때가 단백질이거든. 그래서 비누로 때를 씻죠. 자, 요거 다 한번 써놓으시고, 산염기 한번 써놓으시고, 산성, 염기성 이거 따로 안 합니다. 여기도 따로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산의 특징들 한번 써볼까요? 산은 신맛이 나요. 신맛, 식초 생각하세요. 식초, 위산, 신맛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수용액 상태에서 산이든 염기든 다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산은요, 금속 물질과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를 만들어낸다. 근데 얘네들은 뭐 수소기체 만들어내는 애들이 다 산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탄산칼슘과 반응을 해서 누가? 산이.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탄산칼슘과 산성이 반응을 해서 뭘 만드냐면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걀 껍질이 탄산칼슘이에요. 그냥 보기로 나올 거예요. 탄산칼슘은 달걀 껍질이야. 달걀 껍질에다가 HCl 또는 뭐 이제 황산, 질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산성 물질을 갖다 놓으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뽀글뽀글 나와요. 요거는 예시로 종종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석회수에다가 통과시켜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까지 안 나와. 자,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건 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달걀 껍질과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 있다. 거기까지 나오겠나 문제가. 그쵸? 자, NaOH는요 첫 번째 쓴맛이 난다. 쓴맛. 그리고 얘도 당연히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요. OH 마이너스, H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애들 이온이 있기 때문에. 자, 얘는 금속과 반응하지 않고 단백질을 녹인다. 그냥 단백질을 녹인다. 그래서 손 씻을 때 이럴 때 쓰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게 중요하죠. 갑시다. 자, 중화 반응이라는 건 중성을 만드는 반응이란 뜻이에요. 자, 산과 염기는 극단적으로 끝에 있는 애들인데 얘네 둘은 만나면 중성이 됩니다. 중성. 자, 그래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H2O 물을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중화 반응의 알짜식입니다. 중화 반응의 핵심은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을 만들어요. 근데 대표적인 산성이 누가 있어요? HCl, 염산이 있고요. 대표적인 염기성이 NaOH라고 해서 수산화 나트륨이 있어요. 자, 얘네 둘을 한번 반응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H 플러스인 애와 Cl 마이너스인 애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Na 플러스인 애가 그리고 OH 마이너스인 애가 있어요. 자, 일단은 얘네들을 딱 섞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H와 OH가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뭐가 되냐면 H2O 물로 바뀌어버려요. 자, 그럼 얘 다 날라갔죠. 나가리. 끝나고 나면 누가 남는 줄 알아요? HCl이랑 NA가 남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들러붙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도 붙어서 소금을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염산이랑 수산화 나트륨을 갖다 넣잖아요. 그러면 물이 증가하고요. 그 밑에 하얀색 소금이 만들어져요.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묶어서 반응식으로 만들어주면요, 이렇게 해줄게요. HCl 플러스 NaOH를 반응하면 H2O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뭐가 만들어진다? NaCl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 H와 OH가 반응해서 H2O가 되는 것을 알짜 이온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알짜 이온식. 진짜 얘 반응은 무슨 반응? 중화 반응이니까. 그런데 NA와 CL이 만들어진 얘를 뭐라고 하냐면 찌꺼기. 과학에서 찌꺼기를 염이라고 하거든요. 염. 그리고 나서 찌꺼기가 하나 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얘는 중화 반응으로는 H와 OH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데 찌꺼기도 만들어져. 이렇게 돼요. 자, 이때 우리는 중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얘와 얘는 1대 1 비율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H가 10개 있고 OH가 10개 있으면 물도 몇 개 나올까요? 10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H가 10개 있고 OH가 5개 있어요. 그러면 물은 몇 개 만들어질까요? 5개 만들어져요. 자, H가 10개 있고 물이 1개 있어요. 그럼 물 몇 개 만들어져요? 1개. 이게 다 뭐예요? 1대 1대 1 비율로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요걸 기반으로 식을 한번 써봅시다. 자, HCl을 20ml 있는 비커에다가 NaOH를 10ml 넣었다. 그러면 중화되어져서 나오는 물은 양이 어떻게 될까요? 10ml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대 1대 1 비율이니까. 자,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 20개의 HCl이 있는데 NaOH를 계속 넣어요. 그러면은 NaOH가 들어오는 숫자만큼 중화 반응이 일어나. 그러다가 20개 이상이 되어지고 나면 H가 없지. 그럼 중화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를 온도로 측정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물이 만들어질 때는 열이 막 만들어져요. 열이. 그래서 최고치를 찍어요. 그리고 나면 그 온도는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반응이 없어도 온도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20도를 찍었잖아. 그리고 나서 서서히 식는 거야. 반응이 있어서 온도가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식는 거야. 자, 그러면은 최고치일 때가 여기가 HCl이 그리고 NaOH가 몇 개일 때 NaOH가 20개 들어왔을 때가 최고치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잘 봐요. 여기 온도가 가장 높은 요거를 뭐라 하냐면 중화열이라고 하고요. 이 중화열이 가장 높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쪽이 완전히 중화가 이루어진 중화점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HCl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NaOH가 들어와. 그런데 NaOH는 들어올 때마다 족족 물로 바뀌니까 여기는 어떤 상태예요? 산성인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 중화점은 어떤 상태일까요? 중성입니다. 그리고 중화점 이후로도 NaOH가 계속 들어오면 OH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염기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화점을 기점으로 앞에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원래 어떤 놈이 있었느냐를 가지고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대체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A일 때, B일 때, C일 때, D일 때 페놀프탈레인을 넣었을 때 붉은색으로 바뀌어지는 지점은 언제인가요? 염기성 D 이런 것들 찍어내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언제가 산성이고 중성이고 염기성인지를 체크를 했다면 우리가 지시약이라는 친구가 있죠. 뭐가 있어요? 산성일 때, 중성일 때, 염기성일 때 뭐가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그렇죠? 일단은 리트머스 산성일 때 푸북, 그렇죠? 푸북. 이건 반대니까 이건 따로 외울 필요 없죠? 리트머스는 두 종류예요. 푸른색이 있고 붉은색이 있어요. 그래서 산성을 확인하고 싶으면 푸른색을 가져와야 돼. 푸른색을 댔는데 붉은색으로 바뀌어? 아, 얘 산성이구나. 근데 붉은색을 댔는데 색깔이 안 바뀌어? 아, 얘 산성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리트머스는 종이 색깔이 두 개입니다. 붉은색, 푸른색이 두 개 있어요. 자, 그다음 BTB. BTB는 셋 다 색깔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노초파, 노초파, 노초파. 그냥 이대로 외워, 이대로. 그래서 가서 이거 표를 그려, 해야 되면. 자, 그리고 메틸 오렌지. 메틸 오렌지. 오렌지 색깔은, 주황 색깔은 뭐랑 뭐랑 섞어야 되지?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랑 섞으면 오렌지 색깔이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붉은색이랑 북노노. 붉은색이랑 노란색이랑 섞으면 뭐가 된다고? 오렌지색 된다고. 북노노. 자, 그리고 페놀프탈레인은 어떻게 됩니까? 무무북. 무무북. 자, 그래서 염기성 확인하고 싶을 때는 페놀프탈레인 쓰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이게 전체 세 개 다 확인하고 싶을 때는 BTB 용액을 대체적으로 써요. 노초파.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 BTB 용액의 색깔 변화로 옳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노란색이었다가 초록색이었다가 파란색이 된다. 이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자,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 무무북. 자, 하나 더 있나 우리? 네 개가 다죠? 자, 여기까지. 요거는 반드시 외워서 어디랑 체크해야 돼? 얘랑 체크하는 거야. 이 그래프랑 체크하는 거예요. 자, 염기성 체크할 때 중성, 산성. 이거는 그냥 표로 그냥 다 외우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이거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원래 뭐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얘들아. 대체적으로 HCl이지만 가끔 가다 보면은 NaOH가 들어있을 때도 있어요. 자, HCl이 있었어. HCl이 각각 20개씩 있었다. 여기에다가 NaOH를 계속 부어 넣을 거야. 그러면 이온수 변화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자, 첫 번째 HCl이 원래 있었으니까 처음에 HCl이 다 몇 개 있어야 되지? 다 20개가 있어야 되지. 그치? Cl은 NaOH를 넣어도 반응을 안 하니까 계속 Cl 개수는 몇 개가 있어야 돼요? 20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얘는 Cl의 개수예요. 20개. 자, 그런데 H는 OH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점점 줄어가다가 마지막에는 아예 없어지죠. 얘가 뭐가 됩니까? H 그래프가 되겠죠. OH는 들어오자마자 계속 반응하다가 반응 다 끝나고 나면 OH는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게 되겠죠. 얘가 뭐가 됩니까? OH 그래프가 되겠죠. NA는 처음부터 계속 늘어난다. 이게 뭐가 됩니까? NA 그래프가 되겠죠. 요 그래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줄까요? 자, 처음에 여기 이제 HCl이라고 하면 Cl은 빨간색으로 할까요? Cl이 이렇게 해서 Cl 빨간색으로 하면, 자, 그러면 NA는 점점 늘어나는 NA. 그 다음 OH는 아예 없다가 생기기 시작해서 OH. H는 무슨 색으로 하지? H는 줄어들다가 없어지는 거, 얘가 H. 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온수의 변화. 근데 OH, NaOH가 담겨 있는데 HCl이 들어오면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여기까지 그려놨네 이미. 잘했네. 자, 요렇게 됐을 때, 야, H가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산성인데 얘가 진한 산성, 좀 덜 진한 산성. 그러다가 중성이 되고 얘는 염기성이 되죠. 그러면은 메틸 오렌지는 어떻게 됩니까? 메틸 오렌지는 붉은색이다가 노노가 될 거고요. 페놀프탈레인은 무색이다가 붉은색이 될 거고요. BTP는 노초파가 될 거다. 이렇게 지시학의 변화들을 나중에 문제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중하점을 기점으로, 여기에는 뭡니까? 산성일 거고 중하점인 중성이죠. 여기는 염기성이 되겠죠. 이렇게 반대로 되면 염기성이었다 중성이었다가 산성이 되는 거. 중하열 온도가 가장 높은 점이 어디다? 중하점이다. 여기가 중성이다. 액체 용액 물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부피가 커지거든요. 부피가 커지는 가장 커진 지점이 중하점이기도 해요.
요것도 하나 기억을 해놔야겠다. 용액의 부피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이제 중화가 끝나고 나면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부피는 증가합니다. 언제까지? 중화점까지. 왜? 물이 만들어지니까 계속 물 덩어리가 더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따로 안 해도 되고 요거까지. 물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지점은 언제이다? 여기 중화점 지점이 물이 가장 많이 만들어진다. 이거 수업 때 다 했던 거라서. 리트머스. 요거만. 아이고, 너무 다 지웠네. 이걸 어떻게 지울 수 있지? 이거 내가 손으로 쓴 거구나. 세상에. 이게 타이핑을 다친 거였어. 엥? 엥? 와, 이거 미세한데? 이거 안 지워도 볼 수 있겠지, 얘들아? 자, 이게 대표적으로 보시면 산성화된 토양에다가 뭐를 뿌려? 염기성인 석회가루를 뿌려 그렇게 중화를 시키는 작업이에요. 벌에 쏘였어요. 벌의 독성은 산성이에요. 거기에다가 침도 발라 가끔. 침이 사실은 염기긴 하거든. 그리고 암모니아수를 발라요. 그러면은 또 중화가 돼. 근데 벌에 쏘였을 때는 침 바르거나 암모니아수 바르지 말고 병원 가세요. 큰일 나니까. 침에 있는 다른 세균 들어가요. 자,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그냥 씻고 병원을 빨리 가는 게 제일 나아. 그리고 김치가 신맛이다. 신맛이라는 건 산성이에요. 거기에다가 염기성인 소다를 넣어주면 그 신김치가 좀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든지. 위액은 대표적인 산성입니다. 위액은. 그래서 엄청 속이 쓰려요. 음식이 안 들어와 있는데 위액이 나오면 엄청 속이 쓰려. 거기에다가 염기성인 그 제산제를 넣어주면 중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겔포스는 다 염기성이에요. 염기성인 중화제를 넣어주면 여기가 중화가 돼요. 제산제. 치약. 충치의 원인은 산성 물질이에요. 치석이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입 벌리고 이렇게 잘 있는 사람 있죠. 이가 많이 썩어. 왜냐면 이 산성을 더 이렇게 극대화 시켜주거든.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침이 이렇게 마르면 많이 썩어요. 어쨌든 근데 충치가 산성 물질인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염기성인 치약을 쓰는 거. 치약. 생선 비린내는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레몬즙이 산성이거든요. 레몬즙이나 라임을 뿌리면 중화가 돼서 얘가 물기가 약간 촉촉해지면서 이 비린내가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대표적인 중화 반응의 예시입니다. 이 중화 반응의 예시와 산화 반응, 산화 환원 반응의 예시를 섞어 놓고 다음 중 반응이 다른 것은 하나를 고르세요. 이러면 중화 반응인지 산화 반응인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산화 반응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빛나요. 산화 반응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철 부식하는 거, 구리 부식하는 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화학까지 얼추 끝났어요. 썸머리 싹 했거든요. 외울 거 잠깐 외우고 우리 11시 50분에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11시 50분에. 몇 시간 쉴 거냐면 30분 쉴 거예요. 30분. 그래서 조금 쉬고 팀끼리 모여서 외우는 거 연습을 좀 하고 다시 한번 이해할 것들 이해하고 그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속 있을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위치로 하겠습니다. 위치로!